오늘 영상에서는 피라미드 게임 시즌2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즌1은 D동맹을 만들려던 수지의 계획이 모두 발설된 이후 투표에서 F를 받았지만 미소를 지은 수지의 모습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시즌2의 내용은 이로 인한 행복반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수지가 투표 결과를 보고 미소를 지은 이유는 이것이 F를 자처한 수지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수지의 이 계획은 행복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이례적으로 많아진 C등급으로 인한 피라미드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 청소와 급식, 담당 구역 청소 등의 일들을 모두 소수인 D등급이 맡게 되자 아이들 사이에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고은별이었는데요. 이레벨 고은별은 IQ 178, 2년간 전 과목 올 1등급, 멘사회원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수재였는데 백할인의 제안으로 시작된 피라미드 게임을 지금처럼 잔인한 서열 게임으로 만든 것도 그동안 F를 자처하며 일부러 괴롭힘의 수위가 올라가도록 만든 고은별 때문이었죠. 명석한 두뇌와는 별개로 사람의 추악한 본성에 드러날 때 가장 즐거워하는 순수한 악과 같은 존재인 고은별은 우연히 백할인이 행복반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뒤 할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할인을 따랐는데요. 이번 투표를 통해 B등급이 된 은별은 D등급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윗등급은 누구라도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D등급을 체벌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듭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C등급 인원수로 불분명해진 D등급과 C등급의 무너진 경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일단 F인 수지의 괴롭힘은 차순위로 밀리게 되며 수지는 괴롭힘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은별은 이러한 상황으로 D등급 아이들의 불만이 F인 수지에게로 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고은별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동일한 등급이었던 C등급 아이들에게 체벌을 당하자 오히려 불만은 수지가 아닌 C등급으로 향하고 피라미드 게임을 향한 불만과 게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한편 수지를 이유 없이 도와주었던 임예림은 이번 투표 결과가 수지의 작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사실 예림이는 수지가 전학을 오기 이전 백할인과 대립했던 인물이었는데요. 할인이의 제안으로 시작된 피라미드 게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게임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자 예림은 곧 게임에서 빠지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대본 리딩 하차, 뮤직비디오 특별 출연 하차였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게임에 계속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할인이의 말로 인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할인이 간과한 게 있다면 예림이는 그런 방식에 빠기 쳐버리는 타입이었다는 것이죠.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근데 나 이런 이상한 게임 더 이상 하기 싫은데? 라는 예림이의 말에 할인이는 잠시 당황하지만 백태그룹의 힘을 이용해 예림이의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그 후로 예림은 피라미드 게임의 방관자가 되어버립니다. 재영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수지는 그제서야 예림이가 도와준 이유를 깨닫습니다. 이후 예림은 F 신고식을 하겠다는 김다연의 괴롭힘으로부터 수지를 구해주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수지를 부른 뒤 왜 F를 자처한 거냐고 묻는데요. 예림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영으로부터 예림이 의리에 약하다는 것을 들은 수지는 자은이가 그동안 계속 괴롭힘 받았잖아. 다신 그런 상황 만들기 싫어. 친구니까. 라고 하고 예림은 수지의 말에 감동하죠. 이 모습을 본 은정은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수지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하지만 다음날 예림은 피라미드 게임을 그만두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후 수지와 함께 만난 예림은 어떻게 이 피라미드 게임을 부술지 고민하고 이에 수지는 일단 게임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계속 참여해달라고 하며 D등급 아이들은 방치하되 자신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이는 C등급과 D등급의 서열 정리가 끝난 듯 보이니 괴롭힘을 시작할 고은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삼아 수지를 체벌하려고 하던 고은별은 같은 B등급인 예림이와 심은정에 의해 저지되죠. 예림의 이 행동으로 수지는 D등급 아이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마치 히어로 같은 존재가 되지만 이후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요. 백할인이 심은정에게 마치 예림이 지혜를 괴롭히는 것 같이 나온 사진을 보여주며 은정을 협박했기 때문이죠.
이후 은정은 예림이의 편에 서지 않는데 김다현에게는 사진을 빌미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수지를 향한 고은별의 괴롭힘은 점점 본격화되는데 급식차가 모두 엎어졌다는 핑계로 D등급과 F등급인 수지를 부른 고은별은 잔반을 모아 꿀꿀이 죽을 만든 뒤 등급 순서대로 이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수지 바로 앞에 서 있던 표지애가 그동안 수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반성으로 이를 모두 마시면서 계획에 실패하게 되자 수행평가의 과제로 관역피구라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동그라미가 그려진 원 안에 수지를 넣고 수지의 머리를 맞추면 3점, 몸을 맞추면 1점, 그리고 누구든 선을 넘으면 실격. 단, 제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점수를 못한 D등급은 벌칙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어떻게든 모든 등급이 수지를 공격하게끔 하는 것이 고은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임 당일 수지는 관역피구의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 오히려 고은별을 한 방 먹이는데요. 예림이를 통해 관역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선을 넘으면 실격이라는 규칙을 이용해 D등급이 공을 받은 뒤에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며 점수를 획득한 뒤 게임을 종료시킨 것이었죠. 이는 물론 수지에게 협력한 D등급 라해준과 양소영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전날 고은별의 계획을 모두 알려준 서도화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이 피라미드 게임을 완전히 부수지 못한다면 최소한 이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권력과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서도화는 반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는 수지의 모습을 보며 피라미드 게임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게임이 끝난 뒤 수지는 문득 게임을 도와준 혜준,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재현과 지혜가 자신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생각에 잠깁니다. 사실 피라미드 게임을 부수고 싶다는 목표만 달랐지 수지가 사람을 믿지 않는 가치관은 백할인, 고은별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지의 과거와 연관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수지에게 3가지 철칙을 알려준 소미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수지가 처음 전학을 가고 마주친 소미는 어떻게 해야 반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처세술을 알려주고 이후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보고 놀라는 수지에게 방관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려준 아이였죠. 이후 수지는 다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소미와도 연락이 끊기지만 소미가 알려준 규칙들로 친구를 무난하게 잘 만들어 왔는데요. 수지가 소미를 다시 만나게 된 건 15살이 되던 해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지만 당황하던 수지는 소미의 말을 떠올리며 그대로 소미를 방관하죠. 이후 소미는 시도를 하고 병원에 찾아온 수지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낸 뒤 완전히 종적을 감추어버립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자은이를 수지가 도와주기 시작한 것은 그때 자신이 방관했다는 것에 대한 수지의 죄책감도 일부분 있었죠. 한편 자은이의 집에 놀러갔던 수지는 우연히 백할인과 자은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요. 자은아, 나랑 한 약속은 그냥 안 지키기로 한 거야? 다음 투표 때는 자은이 너 혼자 F가 되도록 해. 넌 벌을 받아야 돼. 날 배신했던 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행복반을 만든 거야. 직접 널 위해서. 백할인이 학폭 사실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영상을 찍는 데 성공한 수지는 이를 빌미로 백할인을 협박하지만 자은은 수지의 핸드폰을 뺏은 뒤 이렇게 말합니다. 공론화는 안 돼. 할인이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순 없어. 과거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 자은이에게 실망한 수지는 이후 자은이를 믿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투표 거부를 하기 위한 인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학교 축제인 사랑제가 다가오는데요. 축제에는 혜준이의 친구들 역시 참석하는데 혜준이를 괴롭히는 행복반 아이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참교육시켜주다 교무실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인 혜준이 역시 괴롭힘을 부정하는데 피라미드 게임에 대해 밝힐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행복반 아이들은 모두 자은이에 대한 괴롭힘을 방관하거나 100% 자인은 아니었더라도 괴롭힘에 동참해왔는데 이것이 밝혀진다면 행복반 모두가 곤란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아이들은 교무실을 나오고 곧 단체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문자를 확인한 아이들은 곧바로 행복반으로 향하는데요. 혜준이의 친구들 역시 이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손에 든 방우이가 학교에 도착합니다.
같은 시각 수지와 임예림은 윤나이의 도움으로 예림이의 오래된 스토커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후 수지는 예림이에게 심은정이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림은 김다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심은정을 찾아내 구해준 뒤 단체 문자를 받고 함께 교실로 향합니다. 한편 문자를 받은 수지 역시 무척 초조한 발걸음으로 행복반으로 향하는데요. 과반수의 투표 거부를 위해 아이들을 포섭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그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교탁 앞에 서 있는 고은별의 모습에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수지는 일부러 자신의 자리가 아닌 예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D등급 양소영의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아침까지만 해도 수지에게 매우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던 양소영은 무언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이 모습을 재밌어하며 바라보던 고은별은 학급 재판을 통해 고정 F를 뽑겠다고 합니다. 사실 수지를 제외하고 행복반 아이들에게는 각 아이들의 잘못 그리고 부모님의 비리 등이 담긴 협박성 문자가 한 번 더 발송되었는데요. 이것은 수지를 고정 F로 뽑으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이어 고은별은 자신이 직접 후보를 선출했다는 말과 함께 그럴듯한 이유를 들먹여 수지를 포함한 4명을 부릅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던 수지는 그런 이유라면 후보에 김다연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지의 의견에 백하린이 동참합니다. 사실 백하린의 목표는 명자은을 고정 F로 뽑으라는 것이었지만 고은별은 피라미드를 계속 지속하고자 한다면 수지를 고정 F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 백하린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김다연이 후보에 오른 채 투표가 진행되고 수지의 몰표가 나올 것이라는 고은별의 예상과는 달리 박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김다연 고정 F. 이 결과는 예림이의 도움 그리고 수지와 자은이를 응원하는 서도와 재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라진 자은이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인데요. 수지가 오기 전 재빨리 수지에게 문자를 보내 일부러 관심을 끌으라고 했던 자은은 수지가 시선을 끄는 사이 협박이 통할 것 같은 상대에게 쪽지를 보내 추가표를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자은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자은이를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던 하리는 그때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나? 그럴 리가 없잖아. 매 순간 후회했어. 널 믿었던 걸. 라는 말과 함께 자은이의 뺨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백하린이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고 착각한 김다연은 말이 투표지 이딴 등급이 별거냐고 수지가 가장 바랬던 투표가 허성이라는 말을 내뱉고 이는 고스란히 몰래 따라왔던 혜진이의 친구들로 인해 이는 고스란히 인스타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나타난 방우이가 하린이를 향해 염산을 뿌리고 이를 자은이 대신 맞으며 쓰러집니다. 백하린과 명자은 이 두 사람의 과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시절 명소은이라고 불렸던 하린이는 자은이의 엄마가 입양해온 입양아였습니다. 소은이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자은이를 세상 그 무엇보다 좋아했죠. 그러나 자은이의 엄마가 순철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며 소은이와 자은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고아원에 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소은이는 순철 때문에 누군가 고아원에 가야 한다면 없어져야 하는 건 순철이라며 몰래 순철의 술병에 농약을 넣은 뒤 이를 자은이에게만 말하죠. 그러나 자은이가 이 사실을 순철이에게 말해버리면서 결국 버려지는 건 소은이 되었습니다. 자은이의 엄마는 인심 좋고 투명하기로 소문난 고아원의 소은을 버리는데 그곳은 소문만큼 좋은 고아원이었지만 곧 망해버리고 소은이는 가장 최악의 고아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칭찬 스티커를 이용해 스티커에 따라 잠자리, 식사, 입양까지 모든 것에 차별이 있던 그곳에서 완전히 방치되고 학대를 당하던 소은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은을 걱정하며 혼자 울곤 했습니다. 위문공원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가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자은이를 발견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 이후 완전히 뒤바뀐 소은이는 어떻게든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가서 다시 자은이를 만나 자신이 느꼈던 그대로를 돌려주겠다고 다짐합니다. 복수심과 증오,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죠. 백태그룹의 실세이지만 눈이 멀은 상태였던 백 회장은 소은을 할인이라고 생각하며 무척 예뻐하고 덕분에 소은이는 백할인으로서 백태그룹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렇게 복수의 포석을 쌓아오던 소은은 고등학생이 돼서야 자은이를 다시 만나게 되죠.
저기 맞지? 나 기억해? 자은이야. 명자은. 이라고 말을 거는 자은이를 바라보며 사과해봤자야 누가 용서할 줄 알아? 라고 생각한 소은이의 귀로 들려오는 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좋은 곳에 가서 다행이야. 안심했어. 진짜 잘됐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자은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가도 자은이에게서 사과의 말을 듣고 싶은 소은이 행복반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첫날이었죠. 한편 생중계된 학급 재판으로 인해 유튜브에는 행복반의 실체와 행복반 아이들의 신상이 연일 화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데요. 바로 자은이가 가해자, 피해자가 백할인이 된 것이었는데 이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염려한 백태그룹의 힘이었죠. 한편 좋지 않은 여론이 반 전체에까지 번지자 서두하는 아이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백할인과 명자은 중 누구를 가해자로 지목할지 거수로 이를 결정하기로 하는데 아이들은 백태그룹의 협박이 무서워서 그리고 자은이를 괴롭히는데 동조했던 혹은 방관했던 사실들이 알려질까봐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은이를 가해자로 지목하죠. 그렇게 거짓 증언 영상이 제작되고 영상이 공개되기 몇 시간 전 수지는 고은별을 만나기로 하는데요. 사실 며칠 전부터 수지는 반 아이들과 고은별에게 백할인을 가해자로 지목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고은별은 거짓 증언 영상을 보고 수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기 위해 일부러 수지의 만남에 응한 뒤 왜 반 아이들이 이득이 전혀 없는데도 수지를 도울 거라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수지는 걸어볼만 하다고 생각했거든. 양심이라는 거에 라고 대답하고 동시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고은별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누구를 가해자로 지목할지 대책회의를 하는 행복반의 모습과 아이들의 양심 증언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은이가 가해자로 지목될 것을 미리 예상했던 서도아가 아이들이 오기 전 교실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늘 중간에 서 있던 서도아는 행복반을 움직이는 수지를 보며 드디어 변화한 것이었죠. 이후 수지와 자은이는 예전에 수지가 찍었던 백할인의 영상과 자은이의 증언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는데요. 같은 시각 굳은 표정으로 영상을 확인한 하리는 교실에 석유를 뿌린 뒤 자은이를 부릅니다. 자은이에게 고아원에서 학대받았던 흔적들을 보여주며 물병을 꺼낸 하리는 기억나? 우리 문제의 시작.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라며 이 물을 마신 뒤 잘못을 빌어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은이는 더 이상 예전의 자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이제 그만 끝내자며 사과하고 싶다는 자은이의 말에 그래 끝내자. 근데 내가 생각하는 끝은 이런 거야 라고 답한 하리는 담배에 불을 붙여 떨어뜨립니다. 들길을 나가지 않고 버티는 하린이 때문에 자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수지가 나타나 명자은이 정말 미운 건 맞냐고 소리치는데요. 수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 전에 만난 소미 덕분이었는데 똥이 있은 후 병원에 찾아온 수지에게 화를 냈던 일을 말한 소미는 믿었던 사람한테 화도 나는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그때 두 사람의 사이가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후회됐다고 말했었죠. 소미의 말을 통해 정말로 백할인이 원하던 것은 위로였던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던 수지는 사실 정말 원했던 건 위로받고 싶었던 게 아니냐며 백할인에게 소리치고 그리고 자은은 다시 한번 미안해, 약속 깬 거, 상처 준 거, 혼자 괴롭게 만든 거 라고 사과를 하죠. 그 무엇보다도 듣고 싶었던 자은이의 미안하다는 말에 하린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 순간 불길에 탄 천장이 자은을 향해 떨어지고 하린은 이를 대신 맞고 쓰러집니다. 구급대원들과 학교로 찾아온 나이 덕분에 하린이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고 이후 김다영과 방우희, 백할이는 유죄 판결을 받는 한편 물리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던 고은별은 법적인 판결은 피해가지만 대중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데뷔가 엎어졌던 예림은 양심 증언 영상이 공개된 뒤 과거의 미담이 쏟아져 나오며 여론을 뒤엎고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죠. 한편 병원에 입원했던 백할이는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이후 종업식 날 수지와 자은이에게만 교실로 와 라고 적힌 익명의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화재로 전소된 행복반 교실 앞에는 백할인이 서 있었는데요.
어디 있던 거냐고 괜찮냐고 묻는 자은이에게 백할이는 기억나? 우리 어릴 때 넌 맛있는 게 생기면 꼭 나한테 가져다 줬었잖아. 전부 너도 좋아하는 거였으면서 바보같이 상냥하고 멍청한 언니의 그런 면 난 사실 좋아했어. 라는 말과 함께 사탕들을 건네고 이어 수지에게는 그런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는 말과 함께 나도 네 변수에 휘말린 걸까? 역시 널 반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나봐.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수지는 저렇게 웃을 수도 있는 애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은은 또 볼 수 있냐고 묻지만 대답하지 않은 채 할인은 그대로 떠나갑니다. 얼마 후 할인이는 자신의 제목을 모두 인정하며 구속되고 자은이에게는 거액의 돈이 익명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된 수지는 새 교실 앞에서 문득 작년의 일을 떠올리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피라미드 게임은 끝이 납니다.